A 교집합 B에 마이너스 1, 1인 상태에 마이너스 2, 2인 상태에 마이너스 4, 4인 상태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봐봐봐. 어쨌든 이거 하나씩만 넣어도 되는 거고, 이것도 이게 다 두 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수선사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봐봐. 우선 이것부터 따지자.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이때는 이런 거 아닌가? 됐어? 네. 자, 나머지 원소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3의 4제곱이 나와. 됐죠? 3의 4제곱, 3의 4제곱, 3의 4제곱이야. 됐지?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그럼 4만 가지고 하면 되겠지. 뭘요? 아니, 네네. 그럼 4만 있지. 그럼 4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니까 3의 제곱계 나오지. 네. 이런 게 몇 개 있어? 3개 있고.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계가 현재 1, 2도 있고 1, 4도 있고 2, 4도 있겠지. 3의 제곱계가 3개 나오겠지. 됐죠? 그 다음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지. 한 개 있겠지. 이거네, 정답. 그럼 됐어? 네. 28번은? 답이 없는데요. 있네. 죄송해요. 그래.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30번이요. 28번, 29번은 풀었어? 풀었어요. 맞췄어요. 정수 마이너스 1이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와 정수 1이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대. 모두 한 번씩 사용할 그림 같은 12개 자리에서 각 하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11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혀있는 수와 n 플러스 1에 대한 적혀있는 수의 곱을 an이라 할 때 3이 나와야 된다고? 곱이 3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부호가 바뀌면은 마이너스 1이고 부호가 안 바뀌면 플러스 1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12개니까 11번이 있지. 11번 중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우선은 부호가 바뀌는 횟수가 x번이라고 하면은 안 바뀌는 횟수가 11-x가 되는데, 그러면 x만큼은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마이너스 11-x만큼 플러스 1이 붙을 거니까 더하기 11-x. 그래서 얘가 얼마?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8 될 거니까 x가 4야. x가 내가 뭐라고 했더라?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했지. 부호가 바뀌는 게 4번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네. 됐지? 네. 부호 바뀌는 4번만 있어야 되는 거야. 부호 바뀌는 4번만 있어줘야 되는 거야. 봐봐. 첫 번째가 1로 시작했을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시작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1로 시작했을 때 부호 바뀐 게 4번만 있다는 게 자체가 11개 중에서 4개만 뽑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11시 4. 정답이 왜 이렇게 쉬워? 이게 정답 같은데? 왜요? 봐봐봐. 11시 4라는 건 뭐야? 여기 봐봐. 여기 이 사이 중에서 부호를 바꿔주는 거 4개 선택한다는 거야? 네.
알겠지?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았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은 봐봐. 1로 시작했어. 그러면은 여기는 1, 1이야. 얘 바뀌었지? 네. 그럼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네. 바뀌었지? 1, 1이야. 바뀌었지? 마이너스 1이야. 바뀌었지? 아, 아니야. 정답 아니다. 정답 아니다. 1, 1, 1, 1 이러면은 1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구나. 정답 아니야. 잠깐만 생각 좀 하자. 그러면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부호가 바뀌는 게 나와야 되고 그냥 네번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느낌이구나.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의 합이 6개를 만족해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하고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의 합이 몇 개를 만족해야 돼? 6개를 만족해야 돼.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봐봐.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의 합이 6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 마이너스 1의 개수의 합이 6개가 나와야 돼. 중복점을 풀 수 있다. 네? 봐봐. 뭉탱이에 여기 1이 쭉 나와. 네. 여기는 1이 나오는 구간이야. 네. 그러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구간이야. 됐어? 그러다가 다시 1이 나오는 구간이야. 됐어?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구간이야. 그러다가 다시 1이 나오는 구간이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부호가 바뀌고 여기서 부호가 바뀌고 여기서 부호가 바뀌고 여기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4번 부호가 바뀌는 거지. 아. 됐어? 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1의 개수의 합이 6개를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문제가 되는 거야. 무조건 2 들어가야 되니까. 됐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을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3H3이고, 자, 여기 들어가는 마이너스 1과 여기 들어가는 마이너스 1의 개수의 합이 6개를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문제야. X 더하기 Y가 6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얘는 2H4가 되겠다. 이거랑 곱하면 돼. 3H3 곱하기 2H4에다가 자, 현재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경우 있다고 했지. 그건 똑같겠지. 곱하기 2. 이게 정답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 자, 진도 나갑시다. 쌤, 저 하나만 풀어주시면 안 돼요? 8번 풀어주시면 안 돼요? 8번도 틀렸어? 네. 8번 틀리면 어떡해. 코사인은 4사인이 된대. 그럼 탄젠트가 4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탄젠트가 4분의 1이고 이 됐어? 탄젠트가 4분의 1이야. 자, 코사인은 루트 17분의 우선 4일 거고 부호만 붙이면 되는 거야. 네. 알겠지? 자, 현재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맞아? 네.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거지. 왜 마이너스 안 붙여요? 마이너스 안 붙이지. 여기 그러네. 얘가 2, 4분면이잖아. 그럼 사인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럼 소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 얘가 정답. 네.
이거 뭐 지난번에 뭐 어떤 거 아니 씨 같이 하려고 지금 기다렸는데 씨 얘들 오지도 않고 정말. 뭐예요? 방금 말했어. 그러게 말이다.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소영이 안 온대요? 안 온대 세영이 맨날 빠져. 회피형이라고? 몇 번 질문이야? 473번이요. 473번? 네. 아니 근데 계산을 아무리 해도 좀 이상하게 나와서. 자, 모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3인 n, 3의 제곱을 따라가는데 자, n개를 추출했어. 그럼 x 바 표본은 m, 근데 모평균과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니까 여기는 그냥 x 바라고 쓸게.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3의 제곱이라고 쓰자. 얘까지 됐어? 근데 차가 0.5 이하일 확률이라고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x 바 마이너스 m p 차니까 절대값 씌운 거야. 됐어? 얘가 0.5 이하일 확률이 0.99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때 그러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자 알겠습니다. 됐어 이거? 잠깐만 이게 문제야 뭐지? Z로 변환한 게 2.58 이상이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쌤 괄호를 정면에 붙여야죠. 0.5까지 괄호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안 풀린다. 얘가 0.5 이하가 되는 확률이야. 걔가 얼마야? 0.99보다는 이상이 나온다 되겠다. 이상. 됐어? 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뒷부분에 해야 될 그 문제인 것 같네. 이게 진짜 봐봐. G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은 G는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얘 표현 이거지. 그 다음에 얘들 평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됐어 여기까지? 근데 현재 딱 얘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가 현재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를 갖다 알파라고 두자. 얘가 알파 이렇게 두자. 마이너스 알파. 됐어? 그럼 얘랑 곱한 거야. 이해 여기까지? 지금 얘만 나오잖아. 얘만. 그럼 곱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다 루트 n분의 3까지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0.5가 나온다는 거야. 알파가 뭔데요? 아니 모르지. 모르지. N도 그치? 모르고. 근데 봐봐. 아니 n도 몰라. 근데 얘가 지금 알파가 뭔지 알았어. 이제 난 알았어. 원래 이 상태에서 얘가 0.5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확률 자체가 0.9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식을 정리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 아, 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얼마가 돼? 0.9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0.99보다는 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더 큰 수가 나와야 되지. 그치? 이해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알파 값이 뭐가 돼야 돼? 2.58이 돼야 돼. 그거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알파가 2.58이라는 값이 돼야 돼. 네. 이해까지 됐어? 그럼 얘가 봐봐.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3이 0.5보다 더 이상인 수가 돼야지. 0.5보다는 더 이상. 얘가 0.5보다 이상이 돼야지. 이상인가 이하인가 잘 정확히 이해 안 된다. 그럼 얘가 이걸 계산해 주면은 그럼 루트 n을 곱해 주면은 루트 n 얘보다 0.5보다 이하가 돼야 된다. 이하. 이하가 돼야 된다.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루트 n이 될 거고 얘가 2.58 곱하기 3 나누기 0.5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양면 제곱해서 n 값을 구하는 거야. 저걸 제곱해요, 근데. 아니 이거 분수 봐봐 2.58 곱하기 이거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럼 2분의 1 나누기 2.58 하면 얼마야? 1.26이야 곱하기 3이야 곱하기 2 아니에요? 2분의 1이에요. 곱하기 2다? 아니, 근데 세 자릿수로 제곱해야 돼요? 제곱해야지 그럼 2.58 곱하기 6이지 2.58 곱하기 6이지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는 거야 그럼 얘 68에 48 6, 5, 6에 30 6이 12 이거거든? 그럼 15.48을 제곱해야 돼 아니 이거 제곱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아니, 계산을 못해요. 알겠어요. 제곱해야 돼 됐어? 네. 지금 보니까 5번인 것 같다 5번 5번이에요. 5번 그 다음에 유형 몇 번이라고 했지? 10번? 14번이요. 14번? 이 14번 문제는 봐봐 이제 한 명이 아니란 말이야 한 명이 아니고 9명이잖아 9명 양면을 9로 나누면 돼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 60kg 표준 편차가 6kg인 정균포를 따는데 그래서 X가 몸무게야 얘가 정균포 60,6의 제곱을 따라가는 거야 자, 근데 무게가 558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9명이 탑승을 했어. 그러면은 X바는 정규 분포 60,3분의 6 그러니까 2의 제곱을 따라가는 건데 그치? 봐봐 이 9명이 558 이상이 되면 공금을 내는 거지 그치? P 9X바가 558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PX바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제 양면을 9로 나누죠 그럼 6, 9, 54 18인가가 2 자, X바가 6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야? 얘는 1이 되겠지 1 이상 1 됐으니까 0.1587이 정답이야 얘 1이잖아 1 알겠어요. 이 됐어? 문제 한번 풀어봐봐 76번 문제
그럼 다음 유형으로 이제 넘어가면 돼? 뭐야, 애들 다 연락 두절이야. 모평균의 추정. 내가 이거 개념도 설명 안 했지. 그렇지. 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봐봐. 우선은 확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확률이 100%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봐봐. 선거를 100명이 했거든. 근데 100명을 싹 다 조사했어. 그러면은 딱 정확히 뭐가 되는 거야? 누가 당선되는지 알겠지. 그럼 얘가 당선될 확률 100%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100명을 싹 다 조사하는 거는 되게 불필요한 작업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100명 중에서 내가 10명만 추출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20명을 추출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30명 추출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10명을 추출해서 20명을 추출해서 30명을 추출해서 했을 때 실제로 이 100명이 선거를 한 게 누가 당첨된 확률이 무슨 말인지 됐어요? 여기까지? 당첨된 확률이 가까워지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 자체가 약간 좀 꼬이는데 씨. 봐봐. 모평균이란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실제의 평균을 말하고 있는 거지.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지. 이거를 뭐 하겠다고? 추정을 하겠다고. 어떻게 추정을 하겠다는 거야? 표본을 통해서. 됐어? 그런데 내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확실한지 안 한지 알 길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뭘 갖냐면은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배울 거야.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신뢰 구간 95%가 대표적이고 99%가 대표적인데 봐봐. 내가 만약에 뭘 추정해야 될까? 뭘 추정해 볼까? 이 형광등, 우리 이제 앞에 있는 형광등의 평균 사용 시간을 몇 개를 조사해 봤더니 500시간 정도 나왔대. 그럼 500시간이라고 하면은 이 500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봐봐봐. 또 다른 형광등을 내가 또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502시간이 나왔대. 또 다른 걸 조사했더니 이번에는 480시간이 나왔대. 자, 이런 식으로 약 100번 정도 했을 때 100번 정도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 100번째가 됐겠지. 그럼 이 100번 중에서 적어도 95번 정도는 실제로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줘. 미안해. 내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 잠깐만. 봐봐. 이게 근데 그건 누가 정해요? 95인지 99인지. 아니야. 봐봐. 잠깐만. 봐봐. 어떤 X라는 모집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모집단의 실제 평균은 M이었어. 모평균은 M이었어. 근데 이건 못 구한다고 했지 내가. 일반적으로 이런 건 못 구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표본을 뽑아가지고 신뢰도 95%, 95% 신뢰 구간을 정할 거야. 신뢰 구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은 여기가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가 되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넓이가 0.49475라는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475면 여기도 0.475가 될 거거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얘가 얼마냐? 0.95라는 넓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G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있는 거야. 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된다고? 약 0.95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G값을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G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이 표본 가지고 구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N개를 추출했어. 그럼 표본의 평균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G는 표본 평균 마이너스 평균, 평균은 뭐야? 모평균이야. 분의, 자, 얘들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걔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랬을 때 이것을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잖아? m이 뭐야? 모평균이지. 그럼 m으로 정리해주면은 자, 이거를 먼저 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표본 평균 마이너스 모평균.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상태에서 x바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동의했어? 자, 이거 내가 n값 추정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양분에 마이너스 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와. m은 부동만 바뀌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나오는 거야.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야. 얘들은 이제 표본 평균 값이 된단 말이야. 이 표본 평균 값이 에서 얘를 뺀 거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서 얘를 더한 거지. 자,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표본 평균이라고 하자. 첫 번째 표본 평균이 신뢰 구간을 딱 구했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 신뢰 구간 자체가 이 값이 여기쯤에 있었다고 하자. 여기 A야. 이 값이 여기쯤에 있었다고 하자. B야. 됐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추출을 또 했어. 그래서 또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이번에는 여기쯤에 있었다고 하자. 얘가 A1, B1으로 두고 얘가 A2, B2라고 둘게. 여기 있어. 자, 또 추출했어. 했더니 이번에는 뭐 여기쯤에 있어. 얘가 A1, 얘가 B2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런 짓을 약 100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알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 신뢰 구간, 두 번째 신뢰 구간, 세 번째 신뢰 구간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적어도 95개는 실제로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봐봐. 모평균이 예를 들어서 얘야. 얘가 진짜 모평균일 때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A부터 B 사이니까 이걸 갖고 있지. 자, 두 번째 구간에도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지. 근데 세 번째 구간에서는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지.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을 총 100번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모평균이 이 중에서는 95번 정도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이걸 우리가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줘. 근데 95%는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 이 95%라는 게 자체가 봐봐.
봐봐. 나는 널 95% 믿어 이런 게 아니야. 그런 퍼센트가 아니야.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런 짓을 내가 100번 정도 했을 때 95번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형광등의 수면 시간을 형광등에 그걸 조사하고 싶어. 그럼 조사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딱 한 번에서 표본을 딱 한 번만 해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 공장에서 표본을 막 뽑아. 그래서 100개 추출하는 것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 그 신뢰 구간을 만들어. 또 100개를 또 추출해. 신뢰 구간을 또 만들어. 또 100개 또 추출해. 신뢰 구간을 또 만들어. 무슨 말인지 됐어 이거? 그래서 이런 신뢰 구간을 한 100개 정도를 만들었다고 하자. 그랬을 때 가장 많이 겹쳐 있는 게 있겠지. 그게 목평균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이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준다고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봐봐.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자, 이런 식으로 수출이 된 거야. X가 있고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그럼 여기서 N개를 추출했어. 그럼 X 바가 표본 평균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갈 거야. 그랬을 때 얘 여기서 만든 G가 있지. G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인데 얘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있다는 거지.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 신뢰도 90% 신뢰 구간이고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 M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주면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나오고 얘가 뭐가 된다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신뢰도 99%는 여기 숫자가 바뀔 거야. 2.58로 바뀔 거야. 2.58.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가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은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얘가 뭐가 된다고? 신뢰도 99% 신뢰 구간. 그 신뢰도 99% 신뢰 구간은 이런 짓을 총 100번 했을 때 여기에는 적어도 99번 정도는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선 한번 해봅시다. 이제 봐봐.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숫자는 나옵니다. 1.96과 2.58은 외우지 않아도 돼. 근데 문제 풀려보면 외워집니다. 알았지? 어느 돼지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균표를 따른대. 이 농장에서 돼지 100마리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50이었대. 그치? 그럼 얘는 표본인 거지. 표본. 이 되겠어 여기까지? 그럼 얘가 원래 돼지는 M, 5의 제곱을 따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100개를 추출했어. 그러면 표본이 나올 거고 이 표본은 현재 150에 나왔지. 150, 루트 100이 됐건 10분의 5니까 2분의 1의 제곱을 따라가겠지. 이해됐죠?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만들면 돼. 그래서 표본 표현이 현재 150이면 150 마이너스 1.96 곱하기 현재 내가 계산한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다. 2분의 1이야. 부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현재 2분의 1인 거야. 이해됐어? m은 15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계산은 이쪽만 합시다. 이쪽만 계산하면 1.96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0.98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150.98이라는 숫자 나오겠지. 그럼 150.98만 찾으면 돼. 2번이 정답이야. 이해됐어? 해볼까 한번? 85번.
아니 저 그냥 공식 외워서 가는 거야. 어? 공식이 위에 나와 있잖아. 위에. 표본 평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이제 몇 개 추출했으니까 표본 평균을 말하고 있는 거야. 됐어?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무평균이 m이고 무평균이 10분이래. 25명 추출해서 평균이 42분이었지. 그럼 얘가 42 마이너스 1.96 곱하기 자 루트 n이 5분의 표준편차 10이라고 했으면 10 이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얘는 얼마야? 2겠지. 부터 n값은 42 플러스 m까지가 아니 42 플러스 1.96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얘를 갖다 어떻게 쓰라고? 38 플러스 알파 38 플러스 베타 꼴을 쓰라고 얘를. 이해됐어 이거? 그럼 이제 38 플러스 알파 38 플러스 베타 꼴을 쓸 거니까 그럼 결국은 무슨 결국이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38 더하기 4 마이너스 1.96 곱하기 2 얘가 알파지. 그럼 여기는 4 플러스 1.96 곱하기 2 얘가 베타지. 여기까지 됐어? 2알파 더하기 베타 하래.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한 다음에 베타랑 더하래. 그럼 곱하기 2 하면은 8 마이너스 1.96 곱하기 4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96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12 이건 플러스다. 마이너스 1.96 곱하기 2가 정답이겠다. 그치? 이 됐어? 87번 문제 해볼까? 됐어? 자, 다음 두 번째. 어느 양자에서 키우는 물고기의 길이는 정육표를 따랐는데 36마리 추천해 조사했더니 평균이 32고 편집표가 3이었다고 했잖아. 혹시 이 문제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36마리 추출해서 조사한 표준편차니까 쌤 그럼 얘가 표본표준편차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얘 표본표준편차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얘는 그냥 모표준편차라고 보는 거야. 이런 문제를 다. 모표준편차로 보고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32 마이너스 6분의 3 아니 1.96 곱하기 36인 거니까 루트 36이니까 6이지. 표준편차 3인 건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부터
32 플러스 1.96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32.09가 98이 정답이야. 32.98 나오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시그마가 3 아니에요? 시그마가 3. 시그마가 3이고 그러면 36분의 추출했으니까 그럼 루트 36분의 3. 아니 저게 그 표본의 시그마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알아. 그냥 그렇게 외워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알겠어요. 봐봐. 여기 위에 잠깐 설명이 나와 있네. 모평균에 대한 실행 분석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면은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은 모표준 편차와 큰 차이가 없음이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모표준 편차로 보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냥. 오케이? 해봐봐. 90번 문제. 됐어. 알았어.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하자. 이게 다 끝났어. 이게 마지막 이거 몇 페이지 남았니 이제? 끝난 것 같아. 유형 8, 7호? 아니 9번까지 있어요. 9번까지 있어? 그럼 이거 빨리 끝내고 갈까? 그럴까? 그냥 물좀 먹고 올게요. 애들도 안 오니까 빨리 끝내고 갈까 우리? 그냥.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설명을 이제 마지막 끝까지 가야 되니까 좀만 더 설명을 해보면은 봐봐. 이렇게 적히고 얘가 95%라고 했잖아. 근데 99%가 되면은 어떤 숫자가 바뀌냐면은 얘가 2.58로 바뀌지. 숫자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가 숫자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실내 구간이 봐봐. 얘하고 위 거하고 아래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위 거가 더 작고 아래 거가 더 길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치? 그럼 더 기니까 당연히 거기에 모평균이 포함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99%인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갖다가 만약 80%로 줄이잖아? 그럼 그때는 이때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 알겠지? 근데 얘가 1.96보다는 더 작은 수가 나오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더 길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n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n값이 여기 붙어 있지, n이. n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될까? 이 값은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얘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되게 작은 수를 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되게 작은 수를 더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작아지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본을 그만큼 많이 추출하면 추출할수록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냥. 그 뜻이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냥 얘가 현재 얘를 갖다 참고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자.
그럼 길이는 b-a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거든. 그럼 빼주면은 이 x가 날라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하고 얘가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냥 외워버려야 돼. 실내 구간의 길이 자체도. 이해됐어 이거? 그럼 이 실내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밖에 없을까? n과 시그마밖에 없지. 표본 평균은 실내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알겠어? 1492번 문제 말고 1496번 문제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네가 95번 문제 풀어봐봐. 96번 봐봐. 어느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의 무게는 정표를 따르는데 생산 사과 중 100개를 추출해서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50이 나왔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x바는 정기분포 200, 루트 100분의 50. 그래서 10분의 50이니까 5의 제곱을 따라가는 거고 신뢰도 알파 %로 추정했다고 했잖아. 95%, 99%가 아니고 알파 %지.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야. 이 됐어 이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 200 마이너스 알파 %가 얼마의 값인지 모르니까 그 값을 k라고 두자. 곱하기 5부터 200 플러스 k 곱하기 5까지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쪽 k 곱하기 5가 얘 딱 보면서 9.4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9.4가 되겠지. 그럼 5분의 9.4를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자, 봐봐. 5분의 9.4는 1.8540 1.88이야. 됐어? 그럼 1.88이 뭐야? 얘지. 됐어? 그럼 이제 이게 K 값인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알파 %거든요. 그러면은 0.47이 나왔잖아 숫자가.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8부터 플러스 1.88까지 했을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될 건데 자 이만큼이 0.47인 거니까 이만큼이 0.47이 돼가지고 얘랑 더하시면은 0.94가 나오지. 그래서 얼마 된 거야? 0.94의 넓이를 갖고 있으니까 신뢰도 94%로 추정한 거야. 이해됩니까 이 문제? 자 95번 문제 풀어볼까? 됐어? 자 다음 유형 가자. 유형 3번. 실의 구간의 길이에서 표본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한번 해보자. 현재 이거고 편차 10일에 n명을 추출해서 실내 90을 추정한 결과가 이게 나왔대. 이게 n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봐봐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x바 플러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10 했더니 이런 숫자들이 나왔다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값을 구할 거냐면은 첫 번째 봐봐. 이거 두 개를 더하잖아. 얘랑 얘랑 더하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 더한 거지. 그럼 더했다고 생각해봐. 뭐가 나와? 2x가 나오지. 그치? 그럼 두 개를 더해. 그럼 더하시면은 얼마야? 2개 더해봐. 38.08하고 45.92를 더했어. 0, 0, 1 올라갔으니까 4, 84 나오지. 그럼 2x 바가 84니까 x 반은 42야. 그럼 얘는 이제 42에서부터 이거 빼고 이거 더한 거지. 그럼 얘가 42 더하기 얘 해가지고 45.92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92가 되는 걸 찾아야 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3.9인데 1.96을 2배 한 게 3.92거든. 따라서 얘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루트 n이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겠지. 따라서 n 값은 25. 이해됩니까 이거? 자 98번 문제 풀어볼까? 됐어. 자, 유형 4번 합니다. 유형 4번. 어느 말에서 수학하는 49개 추출해서 했더니 얘가 나왔대.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7분의 1.4부터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7분의 1.4를 계산해서 얘가 나왔다는 거니까 이 되겠니 이거? 얘까지 됐어? 그럼 얘가 우선 얼마인지 계산 됐어?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얘가 7분의 1.4는 0.2거든? 얘는 5분의 1이거든요? 그치? 그 5분의 1.96 곱하기 5분의 1 하시면은 이걸 5로 나눠줘. 1.96을 5로 나누면 얼마야? 0.3 얼마야? 0.392 아닐까? 92지. 그럼 얘가 0.39이니까 이 x 바가 얼마 나온다는 거야? 7.6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7.6 마이너스 0.392가 되겠지. 이해되니 이거? 그래서 얘가 7.208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뭐 되게 어렵지 않지 여기? 6번 풀어볼까? 6번? 1506번?
터프가 없네. 뒤에 있어요. 음. 나도 풀게요. 그래, 집가서 풀어봐봐. 자,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럼 외우라 그랬지. 이렇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m은 시그마. 외우세요 그냥 했지? 자, 여기서 봐봐. 여기 A가 얘가 B야. 근데 B-A를 구하자. 그 말은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256인 거니까 16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4지. 이게 정답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 됐어? 자, 20번 문제 풀어볼까요? 20번. 됐어? 자, 유형 6번. 실내 구간의 길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구하래. B-A가 1.72일 때, 자, 그러면은 B-A가 1.7일 때 얘가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3이 되겠지. 근데 걔가 얼마야? 1.72가 되는 n값을 구하는 문제가 될 거니까 이거 다 나누기 하셔야 됩니다. 나누기 해야 돼. 1.27이 아마도 잘 나눠질 거야. 얘가 현재 루트 n이 여기가 1.27, 1.72. 3부터 약분해볼까? 3 약분해주면은 3 약분 안 되네. 그럼 2 약분하자. 2 약분해주면은 얘가 0.8216이지. 0.86과 이거 약분하면 이거 4 되는 것 같은데? 4가 아니고 3이다. 3. 됐어? 그래서 9가 루트 n 됐으니까 n값은 81입니다. 됐지? 25번 문제 풀어볼까? 25번. 25번. 다 됐어? 유형 7번, 8번이 마지막이야?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A 제품은 수명이 정유분포 얘를 따른데 추출해서 수명의 평균을 X 발화하자. 신뢰도 90% 추정했을 때 표면 평균과 무평균의 차가 5시간 이하가 되는 n의 최소가. 이거 아까 풀었던 그런 문제 같은 거거든요. 이게 봐봐봐. 얘가 이런 거야. X바 마이너스 M이
5 이하가 되도록 하는이 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원래 g를 구할 때 루트 m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거였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갖다가 곱합칠 때 아까 내가 한번 보여준 게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부터 x바 마이너스 m이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라는 식 하나 있었어. 여기 중간 과정에. 됐어? 여기가 딱 이 식인 거야. 여기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x바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가 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야. 근데 이하가 되게 하는 n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5하고 5가 뭐가 된다고? 얘네들이라고 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가 얼마였어? 50이잖아? 이 값이 5보다는 이하인 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값이 5보다는 이하. 그래서 약분하시면은 얘가 10이 될 거고 19.6이 루트 n 됐으니까 19.6을 제곱해야 돼 이거. 알겠지? 됐어? 30번 문제 해볼까? 30번 문제. 됐어? 자, 이제 8번이야, 8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A는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표를 따른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A 중에서 49개 추천해서 X 발할 때 신뢰 구간,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 얘가 나온대. 알파 값을 구해볼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X 바 마이너스 0.98 곱하기 7분의 시그마인 거지? 이해되니 이거? 그럼 0.98인 거잖아. 0.98 숫자이면 0.34니까 68% 신뢰 구간을 구한 거지. 그치? 그럼 68%가 정답이야. 알파는 68이야. 자, 이건 아까 했었으니까 이 내용은 넘어가고 여기서는 있잖아. 제일 마지막 이 파트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여기서는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여기라서 42번 문제 풀어줄게요. 42번. 42번 봐봐. 모집단 A는 정균포 M1,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모집단 B는 정균포 M2, 2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대. 자, 크기가 N1, 크기가 N2인 표본을 각각 추출해서 X바 XB라고 했을 때가 돼 있어. 자, 한번 봐봐봐. 현재 그러면 X바 A는 정규 분포
M1,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 갈 거고 X바 B는 정규분포 M2, 루트 N분의 N2분의 시그마의 이거 지금 나누기 했으니까 2루트 N2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갈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치? 자, M1과 M2가 같으면은 얘도 같겠죠? 표변평균 같다고 했으니까. 기억번? 네. 됐지? 자, 니은번. 표변평균 X 바 B는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고 돼 있잖아. 아니지. 내가 지금 적어놨잖아. 이거지. 틀렸지? 자, N1과 4N2가 같대. 자, N1과 4N2가 같다고 했으니까 N1과 4N2가 같다 되어 있어. 그러면 N1 자리다가 4N2를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은 얘가 4N2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지. 그럼 뭐야? 얘랑 표준편이 같다는 뜻이지. 자, 그 상태에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A부터 B이고 M2에 대한 신뢰도 90% 신뢰 구간이 C부터 D라고 하면은 얘하고 얘는 서로 같아야 되지. 표준편이 같기 때문에. 이해됐니 이거? 그럼 42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정답이네. 니은 틀렸네. 기억, 디귿이 정답이네. 그치? 한 문제만 풀어볼까 이거? 41번. 38번 풀면 되겠다. 38번. 38번 풀면 되겠다.